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재활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큐 아카데미를 통해서 장애 청소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런 기회를 가지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어린 친구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제 이야기가 혹시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깐 우리 꽃 구경 좀 해볼까요? 예, 봄이 오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꽃들인데요. 개나리, 진달래, 또 벚꽃, 매화, 예, 산수유도 있고. 근데 이 꽃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뭔지 찾아볼 수 있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공통점이 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점수를 후하게 드릴 수 없고요.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정답은 바로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먼저 피는 꽃들이라는 겁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아직 꽃샘 바람이 쌀쌀하게 부는 그런 봄에 잎이 아닌 꽃이 먼저 피는 꽃들인데요. 저는 이 꽃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신기하고 또 해마다 봄마다 보는데도 꽃이 먼저 핀다는 사실이 경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꽃부터 먼저 피는 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한 거는 오늘 다룰 주제가 이 꽃들과 아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주제 중에 왜 하필 고난이었을까? 시련, 이런 무거운 주제를 골랐을까? 궁금해 하시겠지만, 고난이란 또 시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이 고난을 다 맛보게 되고요. 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좋아하거나 반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또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고 또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렸다 하더라도 빨리 헤어나오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시련이라는 웅덩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피하고 싶은 고난이라도 반드시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아마 왜 제가 봄꽃들이 이 고난과 닮았다고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야기의 순서는 먼저 고난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와 더불어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떤 건지 함께 보고 나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네, 고난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참 늘상 만나고 또 자주 만나게 되기도 하고 항상 흔하게 듣는 말이지만 정말 이 고난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은 사실 그럴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요. 고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비슷한 말인 시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 이런 뜻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고난들을 일상생활에서 겪고 산다고 볼 수 있는데 하물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사고라든가 또는 자연재해,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가해를 해서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지 않게 질병을 가지게 된다거나 또는 뭐 그 기타 알 수 없는 원인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뭐 그 원인이나 종류나 뭐 이런 것들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는 질문들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어떤 걸까요? 바로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해답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또 그 해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게 되죠. 저도 제 인생에서 이렇게 이 질문을 아주 심각하게 던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제가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기계체조 선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기계체조 선수였고,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태극 마크를 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체조 선수가 돼서 86년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준비해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986년도 86 아시안게임을 며칠 앞둔 어느 날 훈련을 하다가 2단 평행봉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 사고로 인해서 목뼈가 부러지고 척수가 끊어지는 그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하반신은 전혀 쓰지 못하고 팔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었는데요. 이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셨던 것처럼 제 머릿속에는 온통 왜 하필 내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수없이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물론 그런 일을 당하면 누구나 비슷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16살 소녀였던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생각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과연 이런 모습으로라도 계속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그 불행이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과 죽음을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차라리 그때 다칠 때 살아나지 않고 죽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의 생각을 바꿔놓은 생각이었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지 않았다면, 하늘이 아직 내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들면서 그 전에 들었던 죽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지우게 되면서, 그러면 내가 살아있게 됐는데, 그러면 그 이유는 그러면 무엇이었을까?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수없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찾고자 혼자 수없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저만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게 됐는데요. 그것이 제 인생을 뭐라 그럴까요?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목표가 되고 또 사명감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라도 살아있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결론에 도달한 저의 나름대로의 이유는 내가 장애인이 됐다면 장애인으로서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물론 그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때부터 저는 이제 장애인으로서의 나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 인생의 방향을, 진로를 이제 조금씩 고민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게 됐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장애인으로서 내가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제가 다칠 때 국가대표 체조 선수였다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해주셨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장애인으로서 해야 하고 또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 하게 된 것이 바로 장애인을 위한 스키 캠프였는데요. 95년도였는데 그 당시 때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스키를 탄다라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다만 스키장에 가서 눈 구경을 하다가 오는 정도의 그런 스키 캠프였지만 제가 계획한 스키 캠프는 그냥 가서 눈 구경하다 오는 게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타고 싶었고 제가 타고 싶다면 다른 장애인들도 분명히 타고 싶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죠. 그래서 정말 잘 되지도 않는 영어를 총동원해서 외국에서 스키 강사들도 초빙을 하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을 두드려서 후원을 따내서 처음으로 95년도에 우리나라 장애인 스키 캠프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인데요. 스키 캠프를 하면서 만났던 우리 장애인들, 참가자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저는 정말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 그리고 그때 결론 내렸던 내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이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했던 저 스키 캠프를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스키 협회라는 것도 이제 생기게 됐고요. 그 이후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강원도에 한 스키장에 가보면 장애인들이 스키 탈 수 있는 스키 스쿨도 이제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사실 모태가 됐던 것이 아마 이 스키 캠프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이때 참가했던 장애인들이 가장 크게 느낀 게 바로 뭐였냐면 내가 스키를 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본인들이 스키를 탈 수 있다는 거를. 저도 사실 제가 스키를 탈 수 있다는 거는 상상도 못 했었고요. 근데 스키를 타고 나서 이제 가진 생각이 뭐냐면 내가 스키를 탈 수 있다면 다른 것도 해보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이때 저희 스키 캠프에 참가했던 장애인들 중에는 집에만 박혀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학교를 들어간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시각장애를 입고 나서 집에만 갇혀 지내시던 어느 여성분은 자기가 스키를 타보니까 내가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그분은 안마사 교육을 받고 안마사 직업을 가지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고 내가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기는 했지만 저한테는 한 가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장애인이 된 거는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제가 체조를 못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지만 걷지도 못하는데 체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걷지 못하는 거는 다 괜찮은데 체조를 못하는 거를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예, 또 더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으로. 아직도 제 기억에는 체조는, 그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첫사랑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련하고 떠오르면 마음 아프고.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그리고 잊어버려야 하는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체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저는 지금도 한 번씩은, 예, 생각하면서 좋기도 하고요. 예, 그때가 그립기도 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체조를 하다가 장애인이 됐는데 그 체조가 싫지 않냐고, 원망스럽지 않냐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자유로운 시절이 있었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체조를 통해서 견디는 법도 배웠고 힘든 것을 참아내는 것도 배운 것 같아서 오히려 체조를 하지 않고 장애인이 되었다면 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장애를 입고 나서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 뭐냐면 제가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고 나서 제가 장애를 입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건 바로 누구냐면 선천적 장애를 가진 그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이제 제가 입원했던 병동에 같이 있던 꼬마 아이들이었는데 뇌병변이나 아니면 이제 기타 장애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기억하는 훨씬 그 이전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었는데 저는 사실 그 전까지는 제 장애를 받아들이면서 참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내가 가졌던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다시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16년을 건강한 몸으로 살았고 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공중돌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체조를 하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나한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남들이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을 내가 누렸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제 장애를 받아들이고 또 제가 가졌던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었던 그거를 가르쳐준 스승들은 사실은 저랑 같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꼬마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꼬마 아이들이 가끔 생각도 나고, 예, 그 아이들이 생각나면 또 굉장히 감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순간들을 거쳐서, 예, 저는 장애인으로서 장애도 받아들이고 또 장애 이전에 가졌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기도 하였고,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장애를 가지고 나서 이제 또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정말로 내가 장애인들을, 물론 나 자신도 장애인이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 다쳤는데요. 사실 학교를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제대로 다니고 그 이후는 운동한다는 핑계로 거의 다 빠지고 거의 훈련에만 참석하다 보니까 수업을 제대로 들은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굉장히 많이 부족했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기에는 정말 한참 모자란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학교를 다니는 것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엄두가 안 났고 또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도 대학교 캠퍼스나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편의시설도 이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좀 달랐지만 예전에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처음부터 유학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유학을 이제 생각하고 계획을 하면서 계획은 했지만 사실 사람의 계획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하지만 제가 유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중간에 노력도 해보고 또 많은 계획도 세우고 기도도 해보고 그랬지만 결국 제가 사실 유학을 막상 떠나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공부를 하고 싶고 유학을 가겠다고 마음먹은 거는 다치고 나서 직후였기 때문에 제가 유학을 떠난 그 시기가 2002년 그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되고 정말 그 광란의 밤을 보내던 그 해 여름을 지나고 나서 갔기 때문에 거의 한 16년이라는 시간을 저는 기다려서 그 유학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이 자기의 꿈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인내와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어찌됐든 저는 그 꿈을 이루게 돼서 굉장히 기뻤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물론 굉장히 많은 분들의 또 도움이 있었고 또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2년도에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고 제가 처음에 다치고 나서 가졌던 생각,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찾다가 이제 상담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약 5년 정도 공부를 하고 이제 2007년도에 귀국을 하게 됐죠.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들이 물론 힘들기도 하고 이제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고 울면서 숙제하고 또 공부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기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 어떨 때는 울면서 공부하면서도 그 시간이 정말 너무 소중하고 감사했었어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로 다시 그리울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떨 때는 그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정말 아쉬울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참 아끼면서 그 유학 시절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말로 원했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들이 더 소중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살아온 이야기를 너무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냥 좋았던 것들만 얘기하게 되는데 그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참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아빠가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고 정말 좋아하던 지인이 떠난 일도 있었고 하늘나라로 떠나기도 했고 또 제 자신도 질병으로 또 욕창으로 합병증으로 수술도 받고 힘든 시간을 참 많이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물론 그 지나오면서 그 순간순간들이 다 항상 행복하거나 기쁘진 않았지만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뒤돌아서 돌이켜보면 그때 그 시간들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했던가라고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